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낮의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입니다. 네, 또 최근에 오랜만에 또 뭔가 하정우 님이 나오시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죠. 브로큰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브로큰 저도 나름대로 좀 근데 올해 이렇게 좀 언급했던 기대작들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약간 뭐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 되게. 나는 그냥 저는 뭐 재밌게 봤는데 그냥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네, 좋지도 않지만 딱히 뭐 네. 괜찮다라고 하기는 좀 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오랜만에 든 생각이 역시 하정우님은 음, 좀 이런 역할이 확실히 어울리지 않나. 그러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작년인가에 그 하이제킹 네. 했었잖아요. 그 이제 하정우님도 이제 여태까지 필모에서 이제 약간 물론 그런 하루 인생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인텔리하고 약간 앵커 역할을 맡은 적도 있고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것도 이제 네. 했었는데 요번에 그 캐릭터가 솔직히 황해 때 모습이랑 좀 흡사하단 말이야 네. 되게. 거의 약간 좀 황해 2 같은 네, 느낌인데. 저도 사실 바로 이거 황해 2가 나가 바로 떠올랐단 말이야 솔직히. 이거는 황해 2 플러스 그 한국판 존윅인가 약간 저기가 했단 말이야 나도. 근데 너무 그 황해틱한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나는 역시 물론 이제 인텔리한 것도 잘 하시지만 워낙 연기를 잘 하시니까 이제 잘 하시기는 한데 그 비주얼 이미지가 오히려 약간 좀 이런 약간 뭐 좀 거친 느낌이 더 잘 네, 어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모습은 좀 그 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덜 어울리는 것 어쩔 같다라는. 수가 없다 그건. 네. 뭔가 좀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확실히 음. 약간 이렇게 황해처럼 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네. 이렇게 조금 추리닝 입고 약간 네. 좀 머리 이렇게 짧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 인생 택한 네. 느낌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너무 오랜만에 역시 음. 뭔가 하정우님의 그 연기에서 굉장히 몰입감을 느낀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앵커 역할 할 때도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좀 되게 잘 네. 어울린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역할은 그냥 캐릭터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음. 또 제가 사실은 그때 하이제킹 때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정우님은 어떤 영화에 나와도 왠지 하정우라서 위기 상황일 때도 왠지 뭔가 이렇게 위기감이 안 느껴진다. 음. 그러니까 그냥 잘 알아서 해결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건 기가 세 보인다. 음. 네, 그 말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브로큰을 보면서 물론 이제 다 물론 아무리 연기력이 좋은 배우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더 적합한 음. 여기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맞아요.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하이제킹도 뭔가 너무 금방 제압해 버릴 것 같아 그 테러범을.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시민틱한 역할이 좀 약간 네, 맞아요. 하정우님이 음, 하시면은 나는 약간 아쉬운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유약한 인물의 그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있으면은 좀 네. 덜 할 텐데, 유약하지가 않아. 하정우 배우님은 좀 세기 네, 때문에 강해. 기장이 뭔가 제압할 수 있을지 않을까 약간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너무 침착하고 그 요번에 이렇게 딱 아예 자기 그 적합한 딱 거기 뭔가 물 만난 고기 같은 음. 약간 그 적합한 캐릭터를 하고서 막 욕을 또 신나게 하니까 네. 너무 난 여기 시원한 거네. 영화를 보는데 역시 하정우는 이런 거 해야 음.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여기 나오는 이제 두 축으로 보면 하정우, 랑 뭐 김남길인데 김남길, 그리고 뭐 한 명 더 끼자면 정만식. 정만식인데, 이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은 진짜 딱 그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영화가 완성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기는 한데, 네. 나름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음. 저는 뭔가 오랜만에 약간 리미트가 해제된 하정우를 본 것 네. 같았어요. 오랜만에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쇠파이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그동안 어떤 하정우님의 필모에서 내가 약간 위화감을 느꼈던 배역들이 음. 갑자기 떠오르면서 역시 하정우는 황해 같은 거. 그 앵커나 기장보다는 확실히 이 편이 어울리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 비주얼이 어울립니다. 그 용서받지 못한 자였나? 그때부터 아, 시작된 약간 짧은 머리에 무슨 예. 이렇게 약간 좀 수염 있고. 수염 있고 약간 남루한 듯한 약간 네. 그런 옷, 그
비주얼, 황해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 여기 브로큰에서도 보여주는 그냥 그 추리닝에 그냥 뭐 배낭 메고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는 전혀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진짜로 지나가다가 그 막노동 할 항상 그 일상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흡사 자연인과 같다. 야생의 노숙자 같은 약간 네. 그런 모습. 네네. 네, 그렇게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그래서 난 사실 그 터널에서도 되게 그 소시민적인 역할이었는데 되게 어색했단 맞아요. 말이야, 되게. 그치. 거기서도 왜 하정우가 욕을 안 하지? 약간 뭔가 나도 모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시원했습니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만족한 것 같아. 이 영화를 사람들의 세간의 평보다 나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내용 완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하정우가 그냥 시원하게 네. 이 깡패들 때리는 거 보는 재미. 거침없는 건드리면 바로 다 죽여버리고 다 욕하고 그냥. 네, 여기서 주인공은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네. 진짜 다혈질이라서 감정 표현을 그대로 이제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네. 뭐 때려 부수는 거는 나름 극장에서 좀 카타르시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게 또 시작할 때 그 사나이 픽처스가 나온다. 네. 전 다시금 또 생각한 게 역시 사나이가 이런 건 잘해. 그러게요. 왜냐면 첫 장면도 뭐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횟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신세계도 그 마지막 장면에 약간 이제 그 황정민과 이정재 약간 네. 아까 뭐 프리퀄 네. 뭐 떡밥이었지만 결국 못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그 과거 장면 네. 횟집에서 막 그 깽판 치던 거 네. 거기가 딱 바로 연상되게끔 그래서 하나의 픽처스는 횟집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횟집에서 뭔가 약간 피에 묻은 그런 비주얼의 남자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 양복 입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뭔가 쇠파이퍼 들고 나오길래 이제 처음부터 강렬하고 이제 이랬는데 다 보고 나는 역시 사나이 픽처스라 이런 건 잘해. 그러니까 조폭 액션물. 시원시원하긴 하다. 네. 물론 뭐 중간에 보면 여기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 꼬투리를 잡으면은 뭐 한없이 네. 잡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영화가 평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일단 그 김남길 캐릭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애매해. 네, 그 비중이 이상해졌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모두 없고 이럴 거면 뭐하러 김남길이 연기를 했나 뭐 싶은 그런 네. 것도 있고 분명히 뭔가 그 네. 여자랑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 더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내용이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이러면 뭐 굳이 왜 나왔나 싶은. 네. 왜냐면 그 극 중에서 김남길을 다 덜어내도 딱히 큰 문제는 없다 보니 얘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느낌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소설을 쓴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네. 행방불명인데 실종된 여자의 행방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 정도까지 쫓아다니면 무슨 큰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이게 김남길 캐릭터의 그 비중이 애매한 것과 이제 필연적으로 맞물려서 왜냐면 이제 이게 물론 액션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약간 이야기 구조 자체가 뭔가 미스테리 그렇죠. 미스테리 추리. 추리 스릴러 같은 네네네. 느낌을 줬는데 맞아. 결국 결말 가면은 이게 미스테리 추리일 필요가 없는 얘기였어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추리를 해서 마지막에 결말에서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했어야 돼. 네. 뒤쪽에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라고 뭔가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설프게 미스터리 추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평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있고 추리물 형식으로 가는데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네. 이거 딱히 뭐 미스터리나 추리할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왜 중간에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놨냐.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되게 이 여자는 대체 왜 도망가는 거고 막 저 여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네. 막 나도 내가 궁금한데 그 막판 결말 가면은 이럴 거면 뭐하러 그치.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음. 딱히 별 의미도 없구만. 그리고 나는 김남길이 이 여자한테 되게 집착하는데 그 집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네. 딱히 나오질 않으니까는. 그래서 김남길이란 배우가 나오고 뭔가 배역을 맡은 거 치고는 나는
너무 애매한데. 그러니까는 김남길이 사이코패스거나 혹은 진짜로 그 강사 교수라는 선생이라는 그거 뒤에 가려진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었다. 약간 나 이런 설정일 줄 알았는데 아, 아니 뒤에 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고 되게 무력도 없고 그냥 네. 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뭐 딱히 김남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럴 거면 나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김남길이. 네. 그래서 이럴 거면 뭐하러? 근데 그제 그래서 제가 또 그거 뭐 영화 뭐 하정우 배우가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네. 보니까는 김남길 비중이 되게 음. 많이 잘렸다는 거야 편집 과정에서. 그래서 그 편집을 왜 그럼 왜 그렇게? 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김남길이 진짜로 나쁜 놈인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엔 힝 속았지 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 정만식이 뒤에 제일 나쁜 네. 놈이었어. 아그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반전이 그렇게 막 카타르시스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뭐 예상할 법한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전을 줄 거면 확실하게 주든지 그거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정만식이 나쁜 놈이고 그 놈한테 복수하려는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이트하게 하든지. 근데 이 중간에 김남길이 껴가지고 약간 좀 이도저도 네. 아닌 느낌이 살짝 맞아요. 들어서 네. 어설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냥 김남길 빼버리고 그냥 정말 존윅처럼 한국의 존윅처럼 네. 내 동생을 죽인 나쁜 놈에게 복수한다. 음. 이걸로 그냥 뭐 하정우 액션으로 점철하든가. 네. 그 편이 오히려 좀 더 네. 낫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미스테리 인척하다가 네. 그 마지막에 그거 다 무쌍 찍잖아 그냥 하정우가 그냥 조직을 괴멸시키는데. 네. 그래서 이럴 거면 뭐하러. 네. 그냥 김남길 빼고 단순하게 괜히 그 약간 머리 쓰는 추리물의 형식을 네. 띄는 거는 그냥 이게 그냥 좀 포장에 불과하다. 이게 좀 너무 얕다. 그렇지. 얄팍하게 그지 없지. 얄팍하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동생이 되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네, 동생이 인간 쓰레기란 말이야. 뭐 하정우도 좋은 놈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동생의 복수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좀 몰입이 살짝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착한 사람이 서은인이 굉장한 비극적으로. 비극을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 분노치가 관객의 분노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복수를 해야 진짜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서는 주인공 자체가 좀 약간 악인이다 보니 그리고 그렇죠. 그 악인의 동생인 그 동생도 나쁜 놈이다 네. 보니까 나쁜 놈은 죽어도 뭐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의 복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상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좀 이입을 좀 할 수가 없지. 그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그냥 시원하게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라는 네. 측면.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렇게 따지면 김남길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고생하는데 이 고생하는 게 영화 내에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왜냐면 결말 부분에서 김남길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 그냥 뭐 마지막에 하정우가 횟집에서 정만식 죽였다 그냥 그걸로 아니 그 돼버리면. 심지어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뭘 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게 없어서 네. 왜 나온 거지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약간 이제 그 도망친 그 여자와 뭐 약간 이제 뭐 사랑을 이렇게 했었던 건가 약간 이제 그 정도 그냥 유추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유추는 그 정도까지 하는 건데 이게 이 여자가 진짜로 김남길하고 깊은 관계였으면 김남길하고 같이 도망을 가든지 둘이 계획을 짰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그냥 딸하고 둘이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어서 네. 도대체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좀 약간 어설퍼요.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스토리가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이게 영화가 좀 거지 같다라고 네.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스토리로 보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냥 뭐 쇠파이퍼 들고 휘두르는 거 보는 거잖아 하는 사람은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저는 그냥 하정우님과 정만식님의 연기만 보는 것만으로 저는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만식이 이제 그 뒤에 나쁜 놈이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하정우를 신경 써주는 좋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었다. 원흉이었지. 원흉이었고 사주를 했다.
근데 정만식님의 그 표정과 연기는 누가 봐도 마지막에 정만식이 제일 나쁜 놈일 것 같은데라는 네. 그런 뉘앙스가 워낙 있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짠 사실은 내가 나쁜 놈 내가 죽였지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놀랍지는 않더라고. 이미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 요번에 정만식님이 약간 살 좀 찌우신 것 같더라고. 찌우시고 뭔가 그 보스로서의 약간 네. 하정우 동생을 죽인 다음에 노래방에서 진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오. 그 카리스마는 근데 되게 카리스마 좋았어요. 맞아요. 그 악당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네. 그러니까 방금 사람 죽여놓고서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역할 그리고 그런 연기는 야 이건 정만식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정만식님을 좋아하는데 네. 다시 한번 역시 정만식이다 약간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김남길 배우 여기서 보면 지분이 그래도 한 30% 정도 되는 네. 느낌인데 아예 30% 덜어내고 정만식하고 하정우 그냥 50대 50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게 더 심플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괜히 심플한 얘긴데 괜히 어설프게 안 심플한 척 하려고 되게 뭐 디테일한 척 하려고 약간 네. 일부러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미스테리 근데 사실 이거 미스테리하고는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너무 민망해. 그러니까는 미스테리가 이제 동생을 누가 죽였냐. 네. 그래서 이제 하정우가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면서 추적을 하는 건데. 그렇죠. 미션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추적해 나가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그럴 법한다. 네. 한 중반까지는 꽤 그런 듯 합니다. 네. 근데 중반 이후에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관객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좀 약간 이상한데 싶은데 이제 마지막에가 많이 이상해지죠. 엉성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계속 그 하정우님이 욕하고 그냥 애들 시원하게 후드로 패는 것만 난 그냥 거기에만 뭐 근데 재밌었어가지고 근데 특히나 거기서 그 후반부에 그 다방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정우한테 시비를 거는 남자가 있잖아. 네. 그 지역 깡패. 네. 근데 그 배우님이 우리 다 얼굴 안단 말이야. 그분이 그런 거 전문 그 외국인 노동자 네. 약간 이제 맞아. 항상 그런 뭔가 양아치 그 조폭 전문 배우시란 말이야. 그분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수라에서도 나왔었고 아수라에서 마지막에 그거 막 그 곽도원이 막 니들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 하면서 약간 그 웃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수라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무튼 무수히 많은 맞아요. 이런 뭐 신세계 뭐 달콤한 인생 하면서 이런 영화에서 항상 뭔가 꾀죄죄하고 그런 역할 주인공에게 덤벼드는 그런 역할 왜냐하면 인상이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진짜로. 그 외노자 이제 아니면 약간 그 조폭 양아치 약간 그렇지. 그런 역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난 요번에 처음으로 아니 이분이 되게 비중이 늘었네 이러다가 되게 요번에 대사가 좀 많았어. 대사도 많고 그 역할은 진짜 그분이 딱 어울립니다. 네. 진짜 기막힙니다. 그 비중이 되게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이 배우분이 좀 이제 한 단계 발전하셨구나. 그러니까 한 줄짜리에서 이제 한 10줄은 그래서 이분이 더 좀 비중은 큰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전에는 그냥 그 한 장면만 나오고 바로 퇴장이었어.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하정우한테 막 그 앵기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출연 2번 하시죠. 네. 다방에서 1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쫓아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싸움할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왠지 모르게 좀 반갑더라고. 맞아요. 이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셨구나. 배우로서의 좀 입지가 올라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방 장면이 되게 조마조마하거든. 네. 긴장감이 있어. 굉장히 그 다방 장면이 다른 장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상황의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네. 경찰들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남길도 오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분명 이 마담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마음대로 팰 수는 없고 저쪽에서 지역 깡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하정우라는 일촉즉발의 캐릭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보는 재미가 굉장히 거침없는 이 캐릭터가 네. 따지면은 다방 아주머니의 그 반응을 보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하정우도
우리 주인공이니까 얘가 얘 추적을 우리가 되게 뭔가 흥미진진 보고는 있는데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이 새끼 좋은 놈은 아닌데 따지면 그렇지. 그 중간에 그 식당 아주머니도 아 맞아요. 그래도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잘 살아를 왜 니들이 맞아요, 자꾸 맞아요. 괴롭히는 거야 막 하는데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저도 보다가 그러게 의미 없이 저거 뭐하러 그냥 뭐 한다고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한테 저기 민폐를 민폐 끼치면서 뭔 짓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또 보면은 그 본인도 사실 알긴 알거든 자기 동생이 쓰레기라는 걸. 그렇지.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근데 이제 느낌은 이제 이 영화에서 느낌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래도 내 동생이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복수를 해야만 한다라는 뭐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왜냐면 중간중간 그 과거 회상도 막 그 집안 막 그 부부 싸움 하는 거 막 네. 들리는데 막 혼자 돈이랑 수박이랑 수박 놓고 가는 막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동생이 노답 쓰레기라는 걸 알아. 노답 쓰레기라는 걸 아는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피가 뭔지 그놈의 혈연이 뭔지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부인이 재수 씨라 그래야 되나? 예. 그 자기 동생의 이제 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쫓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운전해주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동생. 약간 꼬봉 네. 근데 그 만약에 찾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동생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게 하정우한테 너무 몰입이 깨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부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동생 죽었다고 그 재수 씨까지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냥 홀몸도 아니고 그 조그만 아기가 딸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렇죠. 딸은 그 자기 조카인 건데. 그렇지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뭔 죄인가 그러면. 그렇게 진짜로 죽이려고 가는 건가 아니면은 왜 얘기를 들어보려고 가는 건가 잘 모르겠는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참 뭐 하정우 액션을 보는 재미는 있기는 한데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좀 네, 이입을 하기가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네. 네. 주인공이 좋은 놈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방 장면도 뭔가 내가 아주머니 입장이면은 저 나쁜 새끼야 이제 왜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씨. 그치. 그건데 뭔가 그 괜히 그 깝죽거리다가 네. 이제 그 만난 아저씨를 보면은 또 그 장면은 되게 통쾌하단 말이지. 근데 되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인공의 무력치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북두원에서 켄시로한테 또 복졸들이 와서 괜히 그 깝치고 있으면은 저놈 죽겠구나. 네. 걱정이 1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래서 그 아저씨가 괜히 야 너는 뭔데 왜 여기 폼 잡고 앉았나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내가 저 아저씨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옷걸이로 엄청난 그 네.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게 보면서 하정우가 주인공이다 보니 주인공이 이제 당연히 몰입해서 보기는 보는데 이 몰입이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어떤 특정 장면에서는 뭔가 좀 시원하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장면에서는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되게 좀 복잡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뭐 정만식이 되게 나쁜 놈이고 이제 악의 원흉인 건 맞아. 근데 사실 나는 그 노래방에서 이제 그 마지막 전말이 밝혀지잖아. 왜 죽였는지 나오는데 난 사실 내가 정만식이라도 좀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 게 아주 들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정만식이 오히려 조금 더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만식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 말도 안 되는 맨날 헛짓거리하는 이 양아치 이 약쟁이 이 놈을 노답인 이 녀석을 처리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마지막에도 막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그 어디 뭐 부잣집 아들인가를 약 되게 많이 과다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다고 막 근데 그 말 하면서도 막 상황 파악 못 하고 그때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본인도 약에 취해 있고 헬레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정만식으로 그때 그 열받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조직의 보스로서는 내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놈 하나 때문에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제거하는 편이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도 하정우가 아직 그 현역일 때 네. 동생이라고 그냥 받아준 건데 그치. 지금 완전 개 사고뭉치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조직의 보스 입장에서는 참 없는 이만 그렇죠. 못한 골칫덩이죠. 네, 눈에 가시니까. 그리고 하정우도 동생 그 복수한다고 그 전에 그 다른 조직하고 싸워가지고 빵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얘 동생이 사고만 안 치면은 사실 이 큰 일들이 다 안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원흉은 동생이지.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주인공의 복수에 내가 마냥 이렇게 동조할 수가 없는. 네. 그 부인은 진짜 불쌍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면은 부인은 피해잖아. 부인은 그렇죠. 괜히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네. 맨날 얻어맞고 네. 되게 불행한 그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형이 빡쳐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자체가 이미 이것도 개 소름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하정우가 주인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하정우에 몰입해서 보지만은 정만식 입장에서 정만식을 주인공으로 했다 그러면은 하정우가 진짜 나쁜 놈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정우가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존익이 돼서 이제 혼자서 그냥 정만식의 조직을 다 괴멸시켜 버렸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조직이 되게 좀 소소해 보여, 되게 소박해 보여. 근데. 그 인원이 많지가 않다. 인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게 단가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마지막 그 장면이 어떤 최후의 결전인 건데 조금 그치.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다. 네. 한 10명 나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황해에서 그 뼈다귀처럼 네. 여기서는 그 생선 얼린 생선으로 참친가 뭔가로 그냥 또 내려치길래 사람들 때리길래 네.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은 황해2인가 뼈다귀를 이어서 네. 이 얼린 생선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패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날것의 액션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런 액션씬들은 옛날에 그런 재밌었던 작품들 생각이 나면서 네. 뭔가 액션씬도 시원시원하고 단순 무식한 액션씬은 오히려 저는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스토리가 이게 얼개가 잘 안 맞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유다인 그 재수 씨가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정우의 그 복수가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김남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사주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부인도 딱히 잘못한 거였고 그 김남길도 잘못한 거였고 알고 보니까는 정만식이 다 한 거였어. 근데 정만식은 조식의 우두머리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만식이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 거 아닌가? 뭐 조직의 보스라면 저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하정우의 그 복수에 대한 정당성이 좀 떨어지면서 네. 이러면은 딱히 하정우를 100% 좋은 놈이라고 응원할 수는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한켠에 들면서 마지막에 복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단지 마냥 시원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네. 좀 그런 심정이다 보니까는 그 액션씬이 시원시원한 거라는 별개로 뭔가 스토리가 내 마음 심정적으로 이게 과연 지금 잘 된 건지 해피엔딩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갈피를 못 잡는 상태에서 끝나서 영화가 좀 약간 애매함이 있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별로인 점이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치.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과 뭐 액션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네.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결국 이 내용이 그런 식이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네. 조금.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혼자 하정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횟집 드륵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된 건지는 잘 괜히 오히려 약간 정만식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되게. 그러니까는 그 정만식이 불쌍한 느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아저씨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 그 김희원 배우가 김희원이 불쌍하면 안 되잖아. 김성호가 김성호가 불쌍하면 안 되지. 죽는 게 시원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되게 죽어 마땅한 새끼들이 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 원빈처럼 절대선인 그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마지막에 정만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워낙 쓰레기다 보니까 정만식이 쓰레기 하나 처리한 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하정우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네.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면 왜냐면 그 동생이 오히려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인물로 그려졌으면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동생이 워낙 좀 쓰레기로 그려지다 보니까는 동생이 죽어서 난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좀 약간 캐릭터를 동생은 오히려 좀 그러니까 형은 그 다혈질의 그 막 우락부락한 이게 그런 캐릭터로 그리더라도 동생은 조금 더 순수한 인물로 그렸어야 되지 않나. 심지어는 그 약을 하고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부인을 패고 이런 캐릭터로 그리지 말고 좀 어쨌든 조금 더 착한 캐릭터로 그려놨어야. 동정의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거든. 없다 보니까 내가 보면서도 아 저놈은 저 정도 이게 약간 뭐 언젠가 사고 쳐도 칠놈인데 저 정도면 자기가 좌초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는 약간 의문인 게 거기서 그 동생이 그 시체가 반토막 나가지고 토막으로 죽은 걸로 하반신이 없죠. 나오는데 처음에 그 병원에서 그 씬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동생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잘려가지고 시신을 하반신을 찾지도 못하고 상체만 있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뭔가 그 빡치는 걸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동생 시체가 훼손된 걸 보고 열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 잘 보면은 밑에 쪽에 이제 그 하얀색 그 천으로 덮어놓고 밑에 이제 보통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장면에서 발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대충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덮어져 있으니까 하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을 걷었을 때 확실하게 상반신만 있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정우의 분노에 조금 더 동참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실을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돼서 이게 조금 분노지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동생의 캐릭터가 좀 나쁜 놈이다 보니 하정우의 복수를 내가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인상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하정우 캐릭터가 이 쇠파이프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쇠파이프가 가볍고 튼튼해가지고 싸울 때 생각해보면 다른 이제 그 무거운 무기들도 있고 한데 뭐 예상외로 그 성능이 좋기는 하죠. 잘만 쓰면은. 애용하는 무기야. 여기서는 몸 하나 배낭에다가 이제 쇠파이프 하나 넣고 그걸 들고 다니는데 이 캐릭터가 좀 저는 좀 상당히 좀 만화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쇠파이프가 뭐 이렇게 가볍고 사용하기 좋기는 해도 그 쇠파이프 하나만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좀 너무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뭔가 캐릭터로서의 특성은 약간 좀 확실한 느낌은 있어. 맞아요. 각인이 되니까.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뭐 맨날 이 뒤에다 뭐 사시미를 얻다가 막 들고 다닌다거나 혹은 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가방에 딱 들어가는 정도의 약간 그 쇠파기도 미니멀하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그 뭔가 캐릭터를 상징하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그 정만식을 처단하는 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또 정만식도 뭔가 약간 자기 보수와 체면이 있다 보니 사실 거기서 뭐 이렇게 술 먹고 있는다고 대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보수 가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도망갈 수는 없으니 왔냐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딱 봐도 그냥 그 하정우한테 죽은 것 같긴 하거든.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냥 뭐 품위를 잃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건지 보스로서의 마지막 그래도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뭐 네가 날 죽이러 올 줄 알고 있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여유만만해가지고 혹시 또 그러면 뭐 또 다른 수가 있나 혹시 뭔가 보험이 있나 생각 드는데 뭔가 하정우 들어 나오는 거 보면은 백방 저걸로 쳐 죽여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죽었거나 뭐 혹은 뭐 불구가 됐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뭐 그냥 둘이 나란히 앉아서 독대한 장면하고 바로 그냥 나오는 장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죽인 건지 아니면은 정만식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약간 이러면서 뭐 변명을 한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오는 건 마지막 장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면서 끝났으니까 저는 물론 뭐 지금 이렇게 반응 봐가지고는 딱히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왠지 약간 뭐지 브로큰 2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나는. 뭐. 2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가 나올 정도까지 뭐 건덕지는 없어 사실은. 근데 뭔가 내가 왜냐면 그게 떡밥으로 느껴져가지고 내 동생 하반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잘 찾아보든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났거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는 정만식을 뒤에서 사주한 게 김남길이었다라든지 그 뭐
뭔가 뭐 더 얘기를 뒤쪽에 갖다 붙여서 그 뭐 하반신과 관련된 목에 이제 뭐 2에서 나오고 알고 보니까는 김남길이 진짜 더 큰 거악이었었다 뭐 하면서 뭐가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딱히 그럴 것 같지는 네. 않아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딱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단순하게 그 후반부의 마지막 장면도 엄밀하게는 그 뭐 이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복수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해바라기 같은 영화는 네, 어쨌든 그렇지 해바라기. 마지막에 그 비장한 그 네. 싸움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참다. 네. 아. 그런 장면이 뭔가 굉장히 좀 비장미가 느껴지면서 사람들한테 좀 울컥하는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좀 주인공 멋있잖아요. 뭐 저를 나오잖아요. 병진영 나가봐 뒤지기 싫으면 그런 좀 인상적인 것들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지막에 딱히 그냥 좀 애매합니다. 약간 그래서 황해랑 비교하기도 좀 그런 게 황해는 확실히 이거보다 더 날것의 느낌이 아유, 있고 황해는 솔직히 근데 이거랑은 좀 비교하기 미안하지. 황해는 굉장한 명작인데. 네. 네. 내용도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그냥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좀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느낌은 황해랑 비슷하기는 한데 완성도로는 네. 이제 한참 떨어지죠 황해보다. 네 황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극장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 하정우 캐릭터에 맞는 그렇지. 그런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재밌는 그 오락 영화로 볼 수는 있는데 아 영화가 그 추리물 치고는 너무 허접하다라고 아, 생각할 분은 이걸 추리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실 것이다. 이거는 장르가 추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추리의 모양새를 좀 띄기는 띄는데 이게 네. 좀 어설프죠. 이게 추리물을 예상하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할 거라서 전 그냥 오랜만에 그 익숙한 하정우 캐릭터가 나오는 B급 액션 영화로 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볼만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아 이거는 B급 액션이야라고 네. 생각하면은 뭐 나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심리, 추리, 그치. 스릴러 이렇게 보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아직 리뷰한 건 아닌데 그 김남길 배우 나온 영화 중에서 그 물의 한이라는 영화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전도연이랑 네. 김남길. 근데 저는 그 물의 한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전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아 만약에 지뢰진을 한국에서 찍으면 김남길은 이이다 쿄야다. 저는 그 물의 한의 김남길 배우한테 이이다 쿄야를 난 봤거든. 난. 그 이이다 쿄야의 어떤 그 냉정한 그 킬러 같은 그런 측면을 오 이거 되게 어울리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는 여기 나오는 김남일 캐릭터가 실제로 김남길 배우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았어 근데. 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나 그래서 되게 또 김남길이가 뭔가 되게 약간 냉정하고 네, 약간 뭐 그런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침착 냉정하면서 굉장히 네. 냉철한 차가운 인물 냉혈한 같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그 배우분인데 네. 여기 너무 그냥 미적지근한 너무 소시민적인 그냥 네. 캐릭터였어. 그래가지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은 굳이 김남길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저 혼자 막 그 반문했단 말이야. 김남길이 이럴 리가 없는데 맞아요. 김남길이 왜 이러지? 네, 네. 조금 더 냉혈한. 그래서 여기서는 다혈질에 그냥 좌충우돌하는 하정우랑 열혈 하정우와 진짜로 냉혈 김남길의 약간 뭔가 그 사이코패스 같은 김남길의 약간 그런 대립을 바랬는데 대립. 정확하게 이제 50대 50의 그런 대립인가? 약간 두뇌 위주랑 그다음에 육체 위주의 육체 위주 이런 사람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이 두 캐릭터들의 대결 구도 완벽하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대결 구도인가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김남길이 그런 네. 매력을 1도 표현하지 않아서 싱거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김남길 캐릭터는 조금 아까 그 수현이가 말했었던 그런 캐릭터에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자꾸만 뒤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야 아직 지금 소심한 척하는 걸 거야. 맞아. 나도 그랬어. 아직 소심한 척하는 걸 거야. 아직 본색을 안 드러냈어. 저것은 다 연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기다. 관객인 나를 속이려 하는 걸 거야. 맞아. 김남길이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대로 끝났어. 근데 진짜로 그대로 끝나서 뭐지? 약간 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그 브로큰 2가 생각난 게, 그러니까
아 은연중에 내가 아쉬워서 혹시 네. 혹시 브로큰 2가 나오는 건가라는 상상을 한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2에 김남길이 뭔가 더 해주길 바래서 진짜 2에 뭐가 남아있는 거라는 일말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라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네. 갑자기 동생의 하반신을 찾아서. 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랜만에 뭔가 그 황해틱한 화정우를 다시 봤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렇지. 황해틱한 하정우를 보는 게 그냥 처음이자 끝인 그런 영화긴 하죠. 너무 왠지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네, 되게 저는 좀 반가웠어요 내심. 저도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영화 자체로만 보면 이게 절대로 네, 좋다라고 별론데 말하기 별론데 그냥 그 하정우의 그 캐릭터 연기가 네, 너무 반가웠다. 반가워. 네. 이제 핫바도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좀 김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먹는 게 더 나왔으면 그러게, 좀 먹는 게 좋을- 요즘 잘 많이 안 나왔네. 여기서는 뭐 사이다만 마시는데 네. 뭐 아무튼 조금 더 그런 아니면 뭐 너무 그 먹방 하정우가 유명해서 뭐 일부러 뺐을 수는 일부러 뺀 건지. 있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 오랜만에 옛날 그 빈티지 하정우를 보는 좀 그런 느낌 빈티지 하죠.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어울리는 하정우. 하정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평타라고 그 볼 수 있을 만한 그 매력을 저는 여기 하정우 아니었으면 영화 사실 보지도 않았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 하정우 안 나왔으면 이 영화 훨씬 더 진짜 평가 바닥이야 훨씬 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정우 빨로 네. 그냥 한 거야 대충. 음흠. 하정우 연기랑 캐릭터 빨로 네. 그래서 대충 때운 거야 따지면은. 그렇지. 주인공 하정우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처참했어 이 영화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얘기가 전체적인 설정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완성도가 있지 어설퍼서, 어설프고 그리고 그거를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아 그래도 보통은 요 정도 대응이면은 아 그래도 볼만해라고 이게 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저도 그냥 대충 보면 좀 안 좋은 쪽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네, 안 좋은 쪽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극장비 이 만 얼마를 내고 이걸 보기에는 이게 사실 아깝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내용이 이 완성도가 이 얼개가 아 너무 이건 좀 심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전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잊고 있었던 네. 그 옛날의 그 모습, 그렇다. 그 수염 있던 그 모습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아서 그냥 거기에 그 가치를 두면은 네. 괜찮은 영화다. 브로큰은. 그렇죠. 네. 하정우 배우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난 평소에도 하정우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사람이 보면은 별로 그저 그런 영화지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정우 배우의 그 매력은 충분히 발산이 됐고, 저는 이제 그 외에 김남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배우 부분에 뭔가 매력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 아쉽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